네, 잘 보셨죠? 자, 어깨 좀 펴시고, 네, 거기 돌리시고. 자, 이제 복대리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묶음대리 6시까지 마쳐야 되죠. 6시까지. 자,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복대리입니다. 우리 판소노트의 23페이지. 자, 복대리. 복대리란 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대리인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질병, 코로나19 더러운 병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벽 1시에 이분 데려가쁩니다. 납치가 진짜 새벽 1시에 온다 그러더라고. 아시죠? 새벽 1시에. 자, 새벽 1시에 훅 데려가뿐네요. 아시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사라진다 그러죠. 예. 2주 동안 사라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부득이한 사고, 교통사고로 됐어요. 이런 것들을 뭐랍니까? 교통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니는데 또 했던 거 있잖아. 손뭉디, 마디 다 빠졌다고 했잖아. 들어봤어요?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코로나19 걸려서 2주 동안 완전히 뭡니까? 못 나가죠? 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뭘 한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지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니까 누구를 선임한다고? 정이 누군데? 복대리인입니다. 복대리 선임해서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에 들어갑니까? 본인이 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복대리인은 타이틀에 별표 2개 해놓고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을 한 누구의 대리인? 효과 본인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근데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 해놓고 X 해야 되죠? 또 본인이 선임하면 대리인이야. 복대리인이 아니야. 대리인이 선임한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정의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질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오, 맞죠?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대리행위로 선임됩니까? X죠. 17에 나왔던 거. 자, 복임행위로 선임되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복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이 복대리권 대리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리권의 크기가 자, 복대리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권에 의존하니까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복대리를 선임해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복인권과 그 책임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아달라고 은인한테 시켰지 정인한테 시킨 거 아니거든. 원칙은 없어. 예외. 저기 했죠?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정 좀 선임하면 안 되겠나 했더만 본인이 뭐랍니까? 그래라 이랬단 말이야. 자,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됩니다. 자, 책임은 무슨 책임입니까? 보세요.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 이해됐어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자,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인권 언제나 있죠?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니까? 법정 대리니까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법률상 배려야. 자, 그런데 애가 잘못하면 누가 불려가? 법정 대리인 불려가죠? 법정 대리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서 책임을 집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122조에 법정 대리인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경감해서 무슨 책임입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서 복대리권의 소멸에서 첫 번째 127조 뭐였습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승. 128조 임의대리 특유수문사유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3조 내용이 자, 이 복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3조 2항에 123조 1항은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딱 돼 있어.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조문 내용까지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풀러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12페이지 1번 대리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 이름을 해?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지.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이 갑니다. 그래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지. 13페이지야. 지금 정신 차려. 13페이지 하고 있어.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있으면요 딴 페이지 보고 있는 사람 다음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 보여요. 미안하지만 보여요. 어떻게 맞죠? 자, 알고 있을 거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해야 돼? 본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거든. 이해됐어요? 됩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아까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무슨 대리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 할 수도 있지. 기억나요? 자, 그래서 권한을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도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 있죠. 이용행위 해도 되고 계량행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둘 다 적어도 되고. 됐어요? 그러면 2번도 맞다. 답이 1번이죠. 2번 맞습니다. 3번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대리는, 자, 사자는 사실행위잖아. 시기전하거든요. 그러면 복대리 가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성년 후견 개시되면은 나왔네.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한정 후견 개시되면 아니죠.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나왔다. 또 대리인 수인일 때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가 본을 대리한다. 자, 보세요. 내 것 좀 팔아도 요 세 명이 있다. 아무나 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들. 그래서 대리인 수인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 본인한테 가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됐어요? 자, 그걸 몇 조입니까? 119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 해야 돼? 복대리는 효과를 본인도 줘야 되잖아.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인의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는 없죠. 여기 해놨네. 임의대리는 원칙은 없는데 예외로 있다고. 맞죠? 자, 1번 맞아요? 맞아요? 맞고 2번은 이거 틀리면 안 돼. 누구의 대리인이야? 내가 오늘 막 수업 맞추고 가면 목 다실 것 같아 내가 지금. 원래 수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항상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 끝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냐 이게 포인트야. 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2번 X. 3번 대리인이 수인의 경우 원칙은 뭐가 대리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119조 내용이고.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이 할 수 있죠. 자, 맞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을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우리 아까 제한 능력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이 취소 못합니다. 했었죠? 예,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3번 갑니다.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갑니다. 1번! 맞지 이제? 워낙 많이 내니까 맞게 해주는 거야 이제. 본인의 대리인. 맞죠? 이거 안 틀린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1번 맞죠? 2번. 2번 맞습니까? 임의 대리인 본인의 승낙을 복대리에 선임하는 경우. 자, 이해했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등형 사유에서 선임할 수 있다 했잖아. 책임 무슨 책임진다고?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했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요거는 또 22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대로 뺏겨서 냈어요. 22회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틀렸고, 그 다음에 답이고, 3번은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했다. 선임하고 나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했다. 자,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죠. 대리권에 소멸하면 복대리권 또 소멸한다고요. 그러면 소멸한다 했으니까 3번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복대리인이 대리행위에 의해서도 표현대리가 하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도 표현대리 적용될 수 있죠. 자, 복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표현대리가 하는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맞고 5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언제나 있죠. 122조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로 합니까? 무권대리예요. 자, 무권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는 우리 뭐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은 317페이지부터 있는데, 자, 우리는 13페이지 있는 내용 1번부터 볼 건데, 판서 노트는 24페이지죠? 24페이지죠? 자, 24페이지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대리권 수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팔아 제껴뒀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래서 1억짜리를 1억 5천만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또 5천만에 팔 수도 있다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잖아. 어떻게 할 건지. 최고권 행사하죠? 했을 때 이 사람 답은 뭡니까? 요렇게 팔았을 때 갑이 효과,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인하겠지. 1억짜리 1억 5천만에 팔았으니까 1억 5천만에 팔았으니까 5천만 이익 받잖아요. 자, 5천만 원에 팔았으면 추인 뭡니까? 거절하겠지. 추인 거절. 추인과 추인 거절합니다.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요.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와 철회인데 최고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선이 악이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철회는 뭡니까? 철선! 선이만 된다 했죠. 철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답은 뭡니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죠. 네, 추인 거절인데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원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본인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추인 거절 당하면, 갑으로부터 추인 거절 당하면 상대방은 얘를 죽이러 가죠.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데 6가지. 첫 번째,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하셔야 되고, 을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세 번째,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뭐입니까?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 네 번째, 추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뭡니까? 135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철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표현대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표현대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합니까?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추인이야? 추인 거절이야? 자, 우리가 제가 뭐랬어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내일 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와이프한테 저거 사자 했는데 와이프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안 해. 사라는 얘기야? 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면 난리 난다니까.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거절이야, 거절.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5번 나왔어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자,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류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나중에 집합건물법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30회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끝에 뭐야? 거절.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이야. 알겠어요? 근데 다 중요한 내용, 다 기출되는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인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추인은 무슨 권이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상추할 때 했죠?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단독행위이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부 추인이지.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 됐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일부 추인 또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추인하면 무슨 효가 있어? 소급효가 133조에 소급효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 또 물어보시면 계셨는데 여기 130조부터 135조까지 내용이야. 136조에 보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무권 대리에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절대 동의라서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거나 동의를 얻었을 때 능동대릴 때 그렇고 수동대릴 때는 다투지 않았을 때는 된다는 게 있는데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인할 때는 누구 돼야 됩니까? 요 그림 있죠? 을인태 할 수도 있고 병인태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정인태도 승계인에게도 추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 자, 동의 얻었잖아. 무권 대리인데 동의 얻는데 단독행위죠.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있다. 자, 기업은 맞다 틀렸다. 맞고 니은번. 자, 소호표가 인정된다 했잖아. 니은번 아까 추인하면 무슨 효과 있다? 소호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답니다. 133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 무권 대리인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항상 할 수 있다. 맞죠? 디귿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시해놔야 되겠네. 나도 헷갈린다 이제. 기업번은 맞아 틀려? 맞죠? 니은번은 틀렸죠? 자, 디귿번은 맞지. 그 다음에 리을번.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결정되죠? 이걸 뭐랍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요. 그럼 리얼번 맞죠? 리얼번 옆에다가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적어놓으시고 유동적 무효. 그 다음 미연번입니다. 무권대리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자, 무권대리인 할 수 있다고 했죠? 얘한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미연번이 X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그랬으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니은하고 미음이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인정하였다. 무권 대리죠? 대리권도 없는데 병에게 팔았단 말이야. 그 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자, 우리 판소 때 단독 상속 적어놨어? 단독 상속 적어놔라 했죠? 자, 물어봤는데 아버지 재산을 아들놈의 새끼가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아넘겼습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이거 하네, 호로 새끼는. 자, 물어봤는데 아버지 충격받아 쓰러져가지고 상속이 개시됐단 말이야. 얘가 5천만 팔았는데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야, 내 그때 대리권도 없는데 니한테 팔았거든. 미안하다. 없었던 걸로 하자. 병이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추인 거절한 거는 등기 말소하고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밑에 자 2번 문제 단독 상속이죠?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맞습니까? 대리권도 없을 때 병이도 팔았잖아. 그 매매 계약은 뭡니까? 무효다. 1번 맞죠?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실제적 권리왕이 부합하면 무슨 등기가 됩니까? 유의한 등기죠. 등기가 되고 자, 보세요. 다시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줬다 그랬어?
다시 문제 볼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잊은 게 무슨 등기가 해줬다고 병이 때? 등기가 해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병의 등기를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2번 맞고 3번 갑니다. 을은 무권 대리로 병에게 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맞습니까? 여기네 했잖아.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5천만 원 사기 팔았다고 해서 5천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없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자, 4번 틀렸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을은 정에게 말소할 수도 없다. 자, 다시 을이 누구 등겼다고? 자, 병이 정이네. 병이 정이 등겼잖아. 여기에.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 넘긴 거에 대해서도 유효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자, 요 내용 총 정리합니다. 무슨 상속하면은? 을이 단독 상속하면은 추인 거절할 수 없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고 4번 지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럼 키 단어가 뭐야? 단독 상속이야. 됐어요? 그럼 단독 상속 나오면 맨 끝에 뭐니까 없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있다면 X. 그래서 4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X지. 에?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단독 상속 딱 줄까? 이러거든. 줄 닦어. 그러면 끝에 가서 없다 해도 있다 나오지. X야. 다 오니까 4번이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돼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협의회 무권대리 가서 단독 상속 딱 나오면 그거 딱 줄 긋고 자 끝에 보세요. 없다 했는데 있다 있네. X. 등기 말소할 수 있다로 바꿔본다고 뒤에. 알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있다 한다고. 그 요번에 답이 25의 답이 4번이었잖아. 4번. 맞죠? 알겠어요?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키 단어가 무슨 상속이다? 단독 상속을 했을 때는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나오면 X라. 알겠어요? 얼마나 쉬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문제집에 가면 4-5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단독 상속 줄 곳에 쫙 끊어놓고 끝에 가서 없다 했는데 있다 나오자. 바로 답이야 그냥. 우리는 이런 거를요 10초 만에 풀어봅니다 그냥. 다른 학원생들은 어떻습니까? 다 읽어요. 맞죠? 우리는 안 풀어 그냥 단독 상속 쫙 끊고 그냥 없다 했는데 있다 나오면 X야. 오케이? 예. 마야한다. 걱정하지 마라. 마야한다. 자, 언제 마야한다고?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많거든요. 알겠죠? 협의 무권대리에서 10문제씩 막 내거든요. 그런 문제 많거든. 자, 넘어갑시다. 이제 3번 문제. 무권대리의 설명이 다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핵심 단어가 뭐야? 일부 추인이죠. 동의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1번 정답. 맞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에 5번 나오는 겁니다. 10년 동안 5번.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은 아까 무슨 요? 소급해라잖아. 추인한 때 X 소급해서 이렇게 생긴다 해야 되지. 2번 X. 3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았으면 효력이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가 대항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3번,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지? 아까 1번 맞다 했잖아. 나머지 다 틀린 거야. 4번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전에 내가 1번 답이라 했잖아. 맞다 했잖아. 나머지 틀리다 했잖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자, 4번. 무권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을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악이죠. 철회할 수 없다. 철선. 철회는 뭐만 된다? 선이만 됩니다. 악인 경우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4번 X.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의 행위로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되죠.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권대리는 죽일 놈입니까? 살릴 놈입니까? 저 죽일 놈이잖아.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잖아. 그런 나쁜 짓 했는데 이 사람은 인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세요. 협의 무권대리는 갑이 뭐 할 수 있느냐, 병이 뭐 할 수 있느냐, 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을은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몽디 준비해야 돼요. 몽디.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리권도 없이 팔아졌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인 책임은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은 무조건 진다입니다. 진다.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일부 추인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논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4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협의 무권대는 매년 기출되니까 매번 나오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맞아요? 1번 맞고 2번.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자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거기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2번 맞죠? 3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 했어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성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반대가 되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틀렸죠? 안 경우에는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선의 무과실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추인은 소급하여로 생긴다 했죠?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생기지만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3조 내용입니다. 자, 5번.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으면 안 상대방은 자, 또 나왔다. 철선. 안 알았으니까 악의는 처리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죠. 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경우는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죠. 자, 옆에 가서 5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무권 대리죠? 틀린 거. 1번 얻었습니다. 무슨 상속? 자, 단독 상속했을 때 끝에 단독 상속 줄 끊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자, 2번은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어? 을인테 할 수도 있고 병인테 할 수도 있죠. 정인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틀렸죠. 될 수 없다. 있다고 보셔야 돼.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자, 추인은 효력은 상대방이 알아야 되잖아. 알고 추인해야지 그 효과가 갑에게 기소됩니다. 맞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면 효과를 못 주정하죠. 자, 추인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데? 상대방이 안 때 효력 발생합니다. 자, 4번도 맞고 5번입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은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하더라도 병이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지. 자, 칠판 보세요. 대리인은 뭐랬어요? 행위 능력자야 되지. 맞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일 때는 무거운 책임 못 묻는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 상태 별로 안 좋으니까 무거운 책임 물을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법에. 알겠어요? 무거운 책임 물으려면 이 대리인이 뭐야 됩니까?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제한 능력자일 때는 자, 미성년자 이런 애들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 원래 안 좋잖아. 그 보호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법정들이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고, 미성년자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얘가 미성년자일 때는, 우리 미성년자일 때는. 알겠죠? 이행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중개할 때 뭡니까? 신분증 다 꺼내보라 합니까? 안 합니까? 미성년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죠? 그럼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개사가 뭡니까? 매매계약 취소하면 이거 중개수수료 못 받은 사태가 생기거든. 알죠? 그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예,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6번 문제. 자, 5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었어? 2번이죠. 추인의 상대방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됩니다.
자, 이 답이고 6번 문제 30회 문제입니다.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 했다. 그럼 무권 대리인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야.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맞아. 2번 갑이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번도 맞아.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을 쓰음을 알았던 경우 알았다. 악이죠. 근데 철회가 아니고 최고잖아. 칠판 보이소? 최고는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할 수 있다고. 최고는. 오케이? 자, 최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그 옆에다 갈려서 철선. 철회는 뭐만? 선이만. 최고는 뭘만? 둘 다 선악 불문.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 4번 갑의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자,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자, 우리가 일부 추인이잖아. 일부 추인할 때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많이 나왔던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추인은 무효다 이 말이야. 맞고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자, 추인 133조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된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에 잘 내는 것만 낸다고요. 알겠죠? 추인하면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는 없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누가 돼? 은이태 할 수도 있고 병이태 할 수도 있고 정이태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됐어요? 일부 추인은 상대방이 많은 동안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됐죠? 동의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야. 무슨 문제입니까? 작년 문제지. 작년 문제지. 작년 문제 갑시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번. 무슨 상소? 단독 상소하는 것,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자, 추인 거절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거잖아.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럼 기업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소하는 경우 본인 갑이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니까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 그럼 기업번 맞죠? 자, 니은번. 니은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강조했던 거잖아.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갑이 그냥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끝에 가서 추인 거절로 131조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 다 맞네. 맞아요? 자, 답은 1번이래야 뭐. 맞죠? 자, 디귿 갑니다.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도 주장된다.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자,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 유권대 주장할 수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 X. 리얼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 소유권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로 그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때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는 누가 입증해야 돼? 을이 입증이 되죠. 병이 아닙니다. 을이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을이 증명해야 돼. 그래서 병이 아니고 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자, 밑에 가서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 토지의 소유자다. 자, 여기서 모친이 자 봅시다. 갑은 을의 모친이다. 갑은 을의 모친이야. 모친이 누구야? 엄마? 부친은 뭐야? 아빠? 알겠죠? 여기서부터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연세가 좀 들으셨기 때문에 좀 헷갈리겠어요. 맞죠? 네, 자, 가서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 X토지 소유자입니다. X토지의 소유자야. 자, 그래서 고난 없는 을이 묵고대리인이죠. 병은행과 공동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끼입니까?
호루 새끼. 네. 자, 그래서 간명의에, 자, 그래서 금지사항 설정을 간명의로 위조한 다음에 엄마 팔아 제꼈네. 맞죠? 자, 엑스토지의 병합으로 금지사항 설정을 하고 1억을 대출받았다. 자, 틀린 것은 일단 대출계약 뭡니까? 대리권도 팔아 제꼈으니까. 자, 대출받았으니까 무효지요? 1번 맞죠? 자, 변명의 금지사항 설정 등기도 뭐예요? 무효. 자, 그러면 3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자체가 저당권 등기가 무효잖아. 소유자 누구야? 갑.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있습니다. 4번은 갑이 의뢰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했잖아. 추인했지? 무슨 효가 있더라? 그렇지! 소급표가 있잖아. 133조. 내 목 다 갈 것 같아.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다 갈 것 같아. 맞죠? 난 다 가면은 오히려 수업 못 할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 맞죠? 자, 안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새로운 아니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새로운 범위 항목을 본다. 이들이죠. 자, 추인 협의에 묶은 데서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새로운 범위 항목을 본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갑은 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줬다. 대신 인정한 거지. 이 사람 행위를 인정하고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의 손배, 사무관리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추인하면은. 자, 그래서 5번은 맞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무슨 효가 있어? 소급효가 있다 했잖아. 계속 나오고 있잖아. 틀리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갔다. 31회 문제 2문제 나왔는데, 자, 시험 문제 안 어렵죠? 전부 기출 지문은 냈죠? 선생님 다 했잖아. 맞죠? 기출문제 나왔단 말이야. 자, 봅시다. 표현 대리로 가겠습니다. 자, 판소노트의 표현 대리 25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에 표현 대리는 자, 대리권의 자, 우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월권 대리가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대리권 소멸효의 표현 대리가 있다. 오케이? 자, 표현 대리 제도 판소도 25페이지 봅니다. 자, 125조는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별표돼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는 판례. 불특정 위에다 적어놔야 돼.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분료식까지 적어놓으세요. 불특정 분료식. 자,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까지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에 행위 됩니다. 넘었으면 무슨 대리 됩니까?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 무과하셔야 돼요. 자, 126조 갑니다. 월권 대리라는 게 월권이 뭐야? 기본 대리권 있는데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립 요건 첫 번째, 기본 대리권 존재, 두 번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기본 대리권이 존재 별표입니다.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되고,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되죠? 법정 대리권도 되죠? 공법상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됩니다.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되고, 복대리권도 되고, 공법상 대리권도 되고, 법정 대리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그 다음 129조 갑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입니까?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입니다. 자, 표현 대리는 뭡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그 믿었는데 선의고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야. 대리권 수요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무슨 대리 중에 한 개다? 무권 대리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표현 대리는
뼛속까지 말했습니까? 무권대리다. 들어봤어요? 예,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대리권 수요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러 갈게요. 쟁점 14번 표현대리. 1번 문제 갈게요.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아까 복습했던 거야. 임의대리인 1번 맞습니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감사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뒤에 또 나왔죠 아까? 나왔던 겁니다. 있다 해야 되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본인에 대해서 특별수권이, 자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는 건 특별수권 필요 없죠? 보존행위입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네. 3번은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 그 행위를 하도록 했다. 그럼 대리권 소멸 표현되어 승립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복대를 선임하게 해가지고 복대 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129조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맞고. 4번 어떻습니까? 4번이 아까 뭐랬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서는 그 기본관계가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했잖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일상가사 대리, 법정 대리, 공법상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된다 했죠? 성립하지 않나? 성립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서 복대를 하려고 행위를 하게 됐다. 대리권 소멸 후에 변대가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들인데 1번 어떻습니까?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유권대리다. 그럼 포함되어 있다면 OX, X입니다.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서에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그 다음 2번 동정,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난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가 아니죠.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1번, 2번 다 틀렸어요. 3번 고난론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게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자, 월권 대리할 때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 있었어 없었어? 자, 다시 판서부터 봅니다.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고 했지. 복대리권도 된다 했지. 공법상 대리권 된다 했지. 법정 대리권 된다 했지. 했죠? 그게 시험을 잘 내니까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판례입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게 정답이네. 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이 불요식 아까 했지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불요식이라 했지.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불요식 5천원씩이고. 4번 X. 5번은요. 129조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되더라? 월권 대리가 됩니다. 그 고날 넘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답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갑이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게 어찌 그랬다. 담보 설정하라 했더만 대리권도 없는데 을이 다시 어떻게입니까? 병인데 매도해보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지, 무권 대리. 뭐라 했습니까?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마가 팔아채기 붙다고 쳐 죽일 놈. 맞죠?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 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표현 대리 아니죠? 무권 대리지. 무권 대리. 협의 무권 대리지. 1번 들었어요.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병이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돼야 한대.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과실상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기본서에 보면 별표가 돼 있고요. 해놨을 거야. 과실상계 돼야 안 돼. 자, 판서노트에 적어놓읍시다. 25페이지에 표현 대리에서 과실상계 적용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과실상계 X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번 X. 3번 어떻습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매매했잖아. 맞아요? 자, 일단 철선이죠? 알았더라면 처리할 수 없다. 알았다면 처리할 수 없다. 지금 벌써 세 번째 했죠? 10년 동안 철선 5번 나왔다 했잖아. 알겠죠? 철선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을 때는 처리할 수 없다. 몰랐을 때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 또 틀렸네.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들이 적용될 수가 없다. 4번 틀렸죠? 자,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무화시하도 표현대로 승인할 여지는 없답니다. 없다. 무슨 대리니까? 무권 대리니까. 자, 그래서 승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요. 5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임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 기업번 보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무슨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 기업번 X, 니은번.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할 수 있다. 만대비 틀렸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이 할 수 있지. 기억, 니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D급번은요. 자, 유구원대리 주장, 표현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다. X죠? 자, 틀린 거 뭐예요? 전부 다 틀렸네?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고. 5번. 임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숙권행위 처리해도 대리권 소멸하죠? 숙권행위 처리, 대리권 소멸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어떻습니까? 나왔다.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 기출지문입니다. 2번 맞고. 3번은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더라? 대리인. 항상 복대리 나오면 본인의 대리인. 끝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지금 몇 번 했죠? 이 틀리면 내 잘못이 아니야.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4번 진짜 지겹다 마. 대리인이 여럿이 수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각자가 대리된다 그랬죠. 4번 X 119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알든 말든 상관없이 사기를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상대방은, 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아까 했죠? 7번 보세요. 얘를 사기가 막했어. 그럼 얘는 언제나 말할 수 있다 했어. 지금 이거잖아, 이거 지금 나왔던 거잖아. 31회 때.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동정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 시험 벌써 3번, 10년 동안 5번 나왔던 거예요.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있죠? 유동적 무효. 자, 우리 판소노트 27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그림 한번 보시면 판소노트에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5일날 허가를 받느냐 불허가 받느냐 그 사이에 무효를 무슨 무효로 합니까? 유동적 무효야. 그럼 확정적 유효인 경우는 허가 받았을 때, 지정이 해지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가 있고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무슨 처분 받았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처음부터 배지 잠탈 특약을 했을 때, 불정무, 정지 조건부인데 불성취로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5번째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의 원칙은요,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력 의무는 있죠.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해지는 못하지만 소송으로서 손배 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했죠? 됐어요?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자 언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맞죠? 계약금 유동적 무효일 때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된다고? 환자잖아. 확정적 무효일 때만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아무리 토지거래가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없죠? 네, 그리고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주관생활등기는 뭡니까?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고 그 5번에다가 밑에 39페이지 참조해놨죠? 39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무효다. 5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 갑시다. 자, 1번 문제 16페이지 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무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기업번 협력 의무 있어 없어? 끝에 줄 거. 핵심이 끝에있지. 토지거래 허가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협력 의무는 있다. 기업번 OX.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니은번에 채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했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자, 기업번은 맞고 니은번은 X.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유동적 무효 줄 거 놓고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지. 자,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뭐라 돼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됐으니까 X. 디귿번 X. 니은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이행을 청할 수가 없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끝에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그러면 리얼번 맞죠? 맞아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하고 리얼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30회 기출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그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무슨 무효란 말입니까?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뭐 유동적 무효다 맞죠? 2번 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행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는 없다. 2번 맞죠? 3번 얻었습니까? 포인트, 협력 의무가 있다 했잖아.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맞고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지정 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얻었습니다. 5번이 뭐요? 5번이 뭐야? 5번이야 5번. 뭐예요 5번이야? 우리 판소 노트에 27페이지 5번이야.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딱 5번을 봤을 때 이게 중간 생략 등기구나. 토지거래 허가 중간 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 맨 끝에 유효로 돼 있어 무효로 돼 있어? 유효돼 있죠. X라 무효라고요.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을 생략했잖아. 을을 맞죠? 갑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가 아니면 뭐라 해야 돼? 무효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쟁점 16번 문제에 1번 지문. 소고표가 인정되는 거 한 물어볼게. 소고표야. 뭐라고? 소고표.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저 혼자 신이 났어. 뭐 소고표 맞죠?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취소야. 취소.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 취소했어. 일부 취소도 소급표가 있는 거야. 알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 해지, 장래 효고, 기한 도래하면 기한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 소급표가 없어. 무효행임을 알고 한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하죠. 5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했다. 그럼 본등기는 한때로부터 물건부터 생깁니다. 소급표가 있는 것은 뭐라고? 취소급표. 1번이야. 됐어요? 자, 2번 문제만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2번하고 3번 내용 자, 볼 겁니다. 자, 요거 두 문제 풀고 마치는 게 아니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 풀면서 갑니다.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 피냐면 29페이지야. 29페이지. 차서 취소 내용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니까 갑이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과 승계인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자지만 임의 대리인은 수권이 있어야 돼.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다 됩니다. 상대방은 취소 상대방 누가 돼? 직접 상대방 얼마 되지? 전득자는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럴 때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 될 때 제한 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죠.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차고 사기한 바가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옆에 가서 2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야.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였고 병이 다시 그 부동산을 정인한테 매각했네요.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누구야 이거? 을이죠. 병인한테 넘기고 이 병이 또 누구 등겼습니까? 정이 등겼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가 돼? 자, 칠판 보세요. 취소권자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자도 되고 누구도 됩니까? 법정 대리인 또 취소권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잖아. 제한 능력자와 제한 미성년자. 그러면 갑도는 누가 돼? 을 취소권자. 상대방은 누가 돼? 직접 상대방만 된다 했잖아. 전득자는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오케이? 취소권자는 갑도는 을.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병. 답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쉽게 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됐어. 21회 때 내고 26회 때 냈는데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에 동의 없이 이제 갑을 바꿔놨어. 법정 대리인이 누구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고 자, 을로 됐어. 자, 봅시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네요. 병이 그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부받기 시작했다. 자, 병이 누군데?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1번 나왔어요. 소급표 뭐야?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맞죠?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1번 맞죠? 자, 2번은요? 갑이 미성년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갑은 제한능력자인 언제나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있습니다. 을이 몰라더라도 자, 병이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맞습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서로 반환해야 되잖아. 동시에 이행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는 생활비 지급했으면 생활비로 사용해버리면 전에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게 현존이 이게 다르갑니다. 자, 5번 어떻습니까? 이거지. 자, 제한능력자 취소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잖아. 이 사람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됐어요? 답 몇 번이야? 5번.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4번 문제 답 몇 번이요? 취소 원인. 이거 장시험 문제잖아. 뭐 찾으면 돼? 취소 원인. 제사 강차. 답 골라봐. 제사 강차. 4번이죠? 이것도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시겠죠? 무슨 강차 찾으면 돼? 취소. 제사 강차. 답 4번이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할 거야. 오케이? 자, 10분입니다.